자,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조건문 관련된 문제 이제 두 문제 못 풀고 이제 끝났는데,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문제가 할인 대상인지 아닌지 출력해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이가 19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면 할인 대상인데, 그러면 문제를 우리가 봤을 때 여기 보시면 뭐라고 해요? 19세 이하이거나라는 거는 얘를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60세 이상이면 할인 대상이라는 거니까, 그러면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이하이거나는 영어로 해석하면 and일까요? or일까요? 얘는 or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or. 왜냐면 얘를 만족하거나 또는 60세 이상이면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5월 연산자를 이용하면 충분히 풀 수가 있다. 뭐 개념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scanf라는 게 갑자기 등장했어요. 요거는 뭐냐면 printf가 제가 여러분들 뭐라 했어요? 표준 출력이라 했죠. 이 scanf는 쉽게 말해서 표준 입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표준 입력. 표준 입력이라고 쓰면 되는데, 요게 그냥 이제 기본적인 포맷이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후반부에 우리 수업 후반부에 좀 설명 깊게 드릴 거니까 이렇게만 아세요. scanf는 어떤 녀석을 뭐 문장을 입력받을 수, 그러니까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구나. 그러면 이 %d는 뭘 받을 수 있다 했죠? 그러니까 뭘 받을 수 있는, 뭘 저장할 수 있다? 십진수,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서식 지정자라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n%가 뭔지 모르지만 그냥 n% 한 다음에 변수명을 쓰게 되면 여기 %d에 뭘 받을 수 있다? 정수를 입력할 수 있다. 자, 실행해보면 나이를 입력해달라라는 이런 이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10이라는 걸 입력하고 엔터 치게 되면 실행이 돼요. 나이를 입력해달라 했을 때 문장을 넣거나 다른 기타 실수값을 넣으면 오류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정수만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렇게만 아세요. 그렇게만. 자, 그 다음에 printf, 뭐 당신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요거 주석 풀어보면 실행했을 때 20 입력하면 20살입니다. 즉 여러분들 입력한 값이 이 변수에 들어와서 20을 입력하면 20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구현 시작 부분에서 어쨌든 할인 대상을 이제 할인 대상인지 아닌지를 출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자, 만약에 age가 몇 살 이상, 몇 살 미만, 그러니까 이하죠? 그러면 19세 이하라는 조건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또 어떻게 쓸 수 있다? 아까 19세 이하이거나 60세 몇 살? 60세 이상이면이니까 5월 연산자 쓴다 했잖아요. 어떻게? 백스페이스 밑에 언더바 2개. 그래서 age가 60세 이상이면 이때는 뭐래요? 할인 대상이라는 거예요. 할인 대상입니다. 그럼 정말 요 코드만 딱 해볼게요. 실행이 되는지. 자, 실행이 됐을 때 조건문이 이제 뭐 age 값에 따라서니까 19세 이하, 그러니까 즉 10살 입력해볼게요. 그러면 보이죠? 할인 대상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으면 60세 이상도 테스트 해봐야겠죠? 하나만 테스트 하시면 안됩니다. 60 뭐라 해볼게요. 60 뭐 6 그러면 할인 대상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랑 만족하지 않는 녀석은 할인 대상이 아닌 거니까 여기도 어떻게? 만약에 age가 몇 살 이상이면 할인 대상이 아닌 거예요? 뭐 19세 이상보다는 뭐 19, 어쨌든 20살 이상부터인데 19살보다 크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뭘 써야 될까요? 얘 같은 경우는 5월 연산자를 이용해서 풀 수는 있지만 얘는 뭐 해야 돼요? 19세보다 크거나 60세보다 작은 거 둘 다 만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쓴다? and 연산자 써가지고 age가 뭐야? 60세보다 작다. 이때는 뭐예요? 할인 대상이 아닌 거니까. 자, 그러면 그런 생각일까? 강사님, 그러면 왜 얘는 and 연산자가 아니라 5월 연산자를 써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and 연산자 써볼게요. and 연산자를 썼을 때 우리가 19세라고 쓰게 되면 얘는 참일지 몰라도 얘는 참인가요? 여러분들? 그러면 and 연산자를 둘 다 참여해야만 실행이 되는데 한쪽이 거짓 나와버리면 실행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and 연산자를 쓰는 게 아니라 5월 연산자는 둘 중에 하나만 참여해도 참이니까 그래서 5월 연산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만 딱 풀고 끝나는 게 왜 이거를 and 연산자 또는 5월 연산자를 써야 되지?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실행해보면
자, 나이를 입력해서 했을 때 제가 뭐 15 입력하면 당연히 할인 대상입니다. 자, 하나만 테스트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여기다가 이번에는 70 입력해보면 당연히 뭐예요? 할인 대상입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시면 잘하신 건데 지금 if 구문이 몇 개? 2개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지선다 구조인데 2개 덩어리로 쓸 필요 없이 우리가 어차피 얘를 한 덩어리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할인 대상이면 어차피 이거에 맞지 않으면 할인 대상이 아닌 거니까 굳이 이걸 어떻게 쓴다? else if라고 적어주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else if라 적게 되면 1번이 정답이면 2번이 정답이 아닌 거니까 굳이 체크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자, 얘는 만약 1번이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2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굳이 체크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2번 체크하면 넘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얘는 뭐 어떻게 쓴다? else라고만 써주면 깔끔하게 코드를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실행해 볼게요. 자, 70 입력하면 할인 대상입니다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20, 뭐 30 입력하면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뭐래요? 자, 방금 문제 같은 경우는 엔드 연산자랑 5월 연산자를 이용해서 풀었지만 이번에는 엔드 연산자랑 5월 연산자 없이 풀래요. 그러면 도대체 없이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그냥 각각 요거에 맞는 조건식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만약에 에이지가 뭐 19세 이하 2대 19세 이하일 때는 뭐예요? 이때는 할인 대상이 아니죠.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정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줘요? 만약에 에이지가 60세 이상이면 이때도 잘못 말씀드렸죠? 얘는 할인 대상이잖아요. 그죠? 할인 대상입니다. 그죠? 그럼 60세 이상도 마찬가지로 이때는 할인 대상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더 작성하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쓴 코드가 실행이 되는지 확인을 하세요. 제발.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10 입력하면 엔터 쳤을 때 할인 대상이 나오죠. 그러면 제가 왜 이것만 쓰고 확인을 하라는 걸까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썼으니까 내가 작성한 코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확인도 안 하고 코드를 다 쓴 다음에 한 번 확인하는 거는 결코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에요. 실제로 실무자들도 어떻게 하냐면 조금 작성해보고 돌아가는지 테스트해보고 조금 작성해보고 돌아가는지 테스트를 해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작성한 코드는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작성하고 한 번 테스트한다 해가지고 뭐 이거를 변경하거나 고치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나중에 실무 코드를 썼는데 실무 가면 코드가 10,000줄이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1000줄, 10,000줄 쓰고 딱 한 번 테스트했는데 코드가 터졌어요. 그러면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쉽게 찾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쨌든 코드를 정상적으로 썼을 때 조금 써보고 실행되는지 확인해보고 조금 써보고 실행되는지 확인해보고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부터 습관을 길들이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여러분들 뭐 실무 가서 시연을 안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 알고리즘 테스트 본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역시 뭐 취업한다고 하면 거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셔라. 제 방법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 둘은 어쨌든 코드가 실행이 되니까 할인 대상이 아닌 건 뭐예요? 만약에 에이지가 당연히 19보다 크거나 그죠? 20일 할게 그냥 20 이상이거나 자, 조건문 안에는 조건문을 또 써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에이지가 60보다 미만이다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할인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실행해볼게요 또.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 20이라 입력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나오잖아요. 자, 하나만 더 테스트 해봅시다. 자, 50 그러면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면 잘하신 건데 굳이 이거를 if문을 3개의 덩어리로 풀 필요가 있다? 없죠. 그래서 얘를 뭘로 묶어요? 그냥 else if로 묶어주면 되겠죠. 기존에 3개의 덩어리였다면.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인 대상, 얘네 둘이가 할인 대상이면 어차피 할인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요거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굳이 이렇게 else if로 계산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그렇죠. 그냥 else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엔드 연산자랑 5월 연산자 안 쓰고도 이렇게도 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딩에는 참고로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에 맞게 작성하는 건 있겠지만
이렇게도 작성할 수 있고 저렇게도 작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드 연산자로도 풀 수도 있고 엔드 연산자랑 5월 연산자 없이도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드를 어떻게 작성하냐에 따라서 좀 더 최적화된 코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건데, 근데 지금은 뭐예요? 코드 작성할 때 최적화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구현이 먼저입니다. 구현. 구현이 돼야지 최적화를 시켜줘. 뭐 구현도 안 되는데 어떻게 최적화를 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구현에 초점을 두면서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문제 같이 풀어왔습니다.